홍삼이 보통 대세적으로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백진삼, 산삼으로 한번 선물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주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 어떤 선물을 하는 거고, 홍삼은 흔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와, 나 산삼 받았어 하면서 되게 값지게 드실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은. 그러니까요. 이번 추석 선물 세트 뭐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백진삼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특가로 여러분께 한번 권해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전에 방송 FA50 경전투기가 이집트로 수출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이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중국의 J10이 이집트랑 벌써 계약을 했다. 아니요. 보십시오. MOU잖아요. MOU잖아요, MOU. 그냥 양해각서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촬영한 게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인가 금요일로 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 해당되는 뉴스도 저도 오늘 이제 접했는데 영문 뉴스죠.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발 거의 시차가 있으니까 9월 7일자로 돼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다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MOU 이 물건 가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세일즈를 들어와라. 그런 단계고, 이 전투기를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계약하기까지. 그리고 결론 부분을 딱 말씀드리면은 이집트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SU-35로 주문을 했다가 파기한 나라입니다. SU-35까지 슈퍼플랭커를 공장에서 만들겠다가 파기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압력, 미국의 압력, 군사 원조 문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한번 선례가 있고, 그럼 과연 이제 이 뉴스가 MOU 뉴스가 났는데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이 중동 문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문제가 있는데 이집트가 그 옛날에 뭐 4차 중동전, 3차 그 시절과 다르게 어떤 좀 중재, 지금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문제, 하마스 전쟁의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으로 지금 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꾸준하게 78년인가요?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서로 이제 맺었죠. 이제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쟁을 이제 삼가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반대로 뭐 리비아 쪽이나 리비아는 지금 다 분산 아주 뭐 이렇게 막 어수선한 나라가 됐지만 밑에 수단도 있고 그런 나라들은 계속 이제 경계태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사력의 현대화를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시화된 게 이제 해군력을 상당히 좀 현대화시켰어요. 근데 그 장비들이 함정들이 다 서유럽제 갈아치운 게 잠수함 포함해서 독일제. 그리고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지상 장비죠. 자주포라든지 이 전투기, 경전투기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니까 특히 이제 전투기 쪽을 보니까 주력기 숫자상의 주력기가 F-16. F-16이죠. 210여 대 되는데 현재. 근데 그 F-16이 뭐 튀르키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량 그 발주해서 받아서 군사원조 받아서 쓰고는 있는데 버전이 제일 낡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그 블럭 단위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게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꿈쩍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뭐 군사 원조도 해줘야 되고 돈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일단 자기네 그 영역 안에 그러니까 서로 얘기되는 그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전투기 급하게 이제 보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집트 원군은 뭐 라팔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해 주문했는데 그럼 이제 개통이 라팔은 또 기존의 미라즈 5 그 옛날 70년대 도입한 그 레이더 없는 전투기 그걸 대체하는 이제 어떤 그 개통이고 프랑스제를 대체하는 하이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F-16 그 소위 영어로 얘기해 플리트 이 규모를 이거를 다 어떻게 갈아엎겠냐 하다가 이제 급한 대로 얘기 나온 게 우리 F-50의 얘기 나왔죠. 근데 또 그것도 면밀하게 따져듣고 들어가 보니까 알파 제트 소위 프랑스제 경공격기 훈련기 겸해서 그거를 또 이제 그 세력을 대체해야 되는 용도로 한 30여 대 정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카이는 이제 카이 입장에서 방사청과 함께 이번 기회에 다 그냥 F-50로 다 갈아쳐. 그 F-16 구닥다리잖아. 그렇죠. 오히려 우리 F-50이 나중에 설계되고 요즘에 또 개량돼서 이제 레이더도 A사 레이더 장착이 될 거야. 그런 이제 영업 세일즈를 계속 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암남 미사일, 중거리 공동 미사일을 지금 인티그레이션 현재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뭐 얼마 전까지 에어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집트 에어쇼. 예.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라요. 이것도 뭐 이걸로 다 200여 대를 대체하려면 돈도 돈이지만은 아직은 암나 인티그레이션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한테 야, 나 이렇게 F-16 옛날 구닥다리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너네들 말대로 알파제트는 이제 한국제 F-50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뭐 군사원조라든지 자기네 예산을 다 합해서 뭐 워낙 뭐 돈이 없는 나라니까. 네. 군사력은 또 규모는 크지만 그렇죠.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이게 소위 영어로 있고 뭐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거 레버리지인가요? 뭐 지렛대. 지렛대, 예, 뭐 레버리지. 어떤 평론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배웠죠. 그래서 그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죠 미국은. 아 내가 이럴 건데 이래도 나 신경 안 써줄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J10을 이 MOU를 맺으면서 미국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거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레버리지로 자꾸 걸어가지고. 그 옛날처럼 뭐 중국제 미그11 J7 갖다 사서 섞어놓듯이 네네. 나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너희도 편치 않을 걸. 전투기가 서방제로만 단일화돼야지 관리가 될 텐데. 그렇죠. 뭐 우리 이집트 공구도 좋고 네. 그런 걸 이제 던진 거죠 돌을. 그러니까 MOU죠. 그냥 바로 무슨 뭐 협상이다 이 단어를 보면은 협상이다 아니면은 뭐 진짜 완전 사인했다. 체결이다. 그럼 지금 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대수 얘기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다음에 고려 중이다, 컨시더 그 영어 단어 보시면 돼요. 번역기 돌려보시면 나와요. 정확히 나옵니다. 고려 중이고,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는 거 처음으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두 손을 든 사례가 아르헨티나. 아 그렇죠. 아르헨티나 불과 1년 전, 만 네. 1년 전이나 그 전에 네. 아유 아르헨티나 드디어 중국제 JF-17, F-15 결국 결정했어. 그 온갖 유튜버들이 막 떠들었어. 아르헨티나는 결국 이제 중국제 전투기 도입한대. 예, 그렇죠. 그또 그 전에는 재작년에는 우리 F-52 뭐 사출 자석이 영국제 마틴 베이커에서 뭐 다 떨어졌다. 결국에는 갈 데가 없어서 JF-17 한대. 네. 근데 결국은 최근의 뉴스 올해 뉴스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예. F-16 AM, BM 사인 다 하고 뉴스로 나오고 사진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기를 도입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한 거죠. 야,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 영국한테. 영국 이제 포클랜드 제도 싸움이 아직도 그건 이제 그쪽 지역은 이제 긴장 그게 있으니까. 예. 영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영국이 야, 이거 어쨌든 얘네 우리 그 권역 내에 일단 데리고 있어야 관리되니까 F-12 중국이 뭐 한 줌 뭐 걔들이 가져봤자 무슨 뭐 위력을 발휘해. 너는 유럽 파이터 있잖아. 더 좋은 거. 예? 네. 그런 이제 그러죠. F-35도 있잖아. B형. 그리고 너 함대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있고. 그거 못 막어? 그거 못 막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중고기를 이제 한 줌. F-16 AM, BM. 그 옛날 구형. 예. 그 기체가 이제 오래되고 이제 개량을 했죠. 근데 기계식 내다 쓰는 거고. 암남 발사를 이제 할 수 있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예. 이제 그런 케이스로 난 좀 보는 거죠. 이게 이집트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뭐 만약에 뭐 미국을 또 끝끝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이제 백화점식으로 갖는 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이제 유리한 건 있는데 나중에 운영 유지에서 이제 애를 먹지만은 근데 상징성으로 이제 반항하는 차원에서 나 여차하면 이렇게 삐질 수 있어. 옆으로 저기 중국 애들로 또 손잡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봤자 24대. 상징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도받는 시기가 이 중국이 이제 자기네 그 내수 공군력을 이제 대만을 상대로 침공해서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생산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 많이 상당히 좀 이탈해 있었어요. 특히 제이텐 가지고. 그리고 어지간해서 안 주려고 하다가 파키스탄에서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중계 지금 10여 대 들어가 있고. 예. 근데 파키스탄은 완전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지금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의 그 주된 도입 국가가 중국이 되었죠. 전차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뭐 요즘에 구축함까지 완벽한 친중 국가예요, 파키스탄은. 구축함까지 이제 중국제로 완전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J10 이 전투기가 이 완전 친중 국가들한테도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르비아. 뭐 그거는 세르비아는 좀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신문 기사에서 해설을 안 해준 게 하나 있어. 세르비아 얘기를 하시니까. 뭡니까? 크로아티아가 미그 21 그 러시아제 미그 21 가지고 있다가 너무 낡은 거니까 네. 교체를 해서 라파를 주문해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중고기를. 예.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는 사이가 안 좋다. 안 좋죠.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그 옛날에 이제 그 전쟁 범죄 그걸로 많이 이제 연루돼 가지고 옛날 그 유고 다 분산되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코소보 전쟁이 해가지고 이제 찍혔다가 정권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냥 적당히 이제 이렇게 좀 대접을 받는 옛날보다 색깔이 많이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그걸 도입하니까 야 나도 똑같은 전투기 사야 되겠어. 그래서 라팔 산 거예요.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대수가 서로가 많지는 않아요. 상징적이죠. 네네. 그다음에 어차피 미그 29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종될 물건이고 조만간 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이제 구닥다리 무기가 되고 예. 있고 뭐 폴란드가 잘 보여줬고 또 우크라이나가 잘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일종의 똑같은 전투기 사야 된다는 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사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나 뭐 예. 그런 사례에 들어가고 그럼 만약에 세르비아가 말씀대로 J10을 가져왔어. 네네. 근데 상대방은 라팔이에요. 라팔.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은 전투기죠. 예. 이쪽은 또 단발 전투기고 이제 저쪽은 쌍발 전투기고. 이제 그런 차이점 이제 진짜 저쪽은 하이급을 쓰는 거고 크로아티아는 예. 몇 대 안 되더라도 이쪽은 이제 미디엄급적이 조금 나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적인 성능을 이제 면밀히 비교하면 이제 심지어 급 차이가 이제 체급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야 됐어, 내가 이번에는 똑같은 거 사야 돼. 미안하다. 똑같은 거 사야 되겠어 지금. 예. 그리고 프랑스가 판대. 프랑스가 판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성사가 됐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J10C 그다음에 엑스포트 해가지고 2가 붙는데 이게 수출 버전 아닙니까? 수출버지 사실상 알게 모르게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주질 않을 거고 중국도 이제 배운 게 러시아한테 배운 게 다운그레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마치 잘 팔리는 전투기로 뭐 다른 기사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머릿속에 딱 따져 보니까 뭐 이게 몇 나라야? 그러니까 J10 그 원판은 이제 중국 공군이 쓰고 있고 300여 대 이상. 그렇죠. 팔린 나라? 파키스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네, 그다음에 뭐 미얀마도 뭐 샀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 나라밖에 안 돼요. 세 나라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잘 팔려? 뭐가 전망이 있어? 네, 난 그건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중국의 J10 이게 국제 무대 수주전에서 계속 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그 JF-17이 아닌 J10으로 해서 아르헨티나에 팔렸겠죠. 그러니까 태국 자체도 이 J10하고 스웨덴의 그리펜 여기서 되게 고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태국마저도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슈퍼 그리펜, 예. EF형. 결국 서버인 거는 이제 CD형 서버니까 글로 계속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 사우디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자국의 J10이 사우디에 수출이 될 거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역시 사우디 역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제 F-15 계열 최신형도 지금 그 다 수입 허가 떨어져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그 이하의 4.5세대는 지금 다 살 수 있는데 사우디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니까요. 뭐가 아쉽다고 중국제가 삽니까? 그거 아니라도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전투기, 미국제 전투기 지금 아주 새고 생게 좋은 게 많은데. 그런데 세르비아는 이 동유럽의 대표 친중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돌아선 게 세르비아인데 그 전에 또 헝가리가 그랬었고 네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동유럽 쪽에 중간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 보시면은 과연 이 J10 전투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파키스탄만 잔뜩 사는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파키스탄.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이 J10을 봤을 때 이 엔진 성능이 가장 떨어진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 그 서방제 CFM56이라는 그 프랑스와 미국이 같이 만든 이제 여러 개 엔진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기술도 좀 이렇게 어떻게 그 서로 사이가 좋을 때 기술도 유입이 돼서 네네. 그걸 또 이렇게 모방도 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도 모방도 해서 다 섞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기술을 그 동서 그 저기를 기술을 다 짬뽕해서 독자적으로 만든다 했는데 예. 그 짬뽕을 섞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발전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 엔진의 뭐 지속성, 네네. 그러니까 뭐 그 고열에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견뎌야 되는데 높은 열에 네네.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럼 전투기로서 그게 안 되는 거죠. 2차 출력의 지속성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막 열을 내면서 뿜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전투기, 미육군 항공군이었는데 초기에는 그 터보 차저 같은 거 높은 고도 올라오면 그 엔진을 더 이렇게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게 장비가 없어서 그런 고공 전투를 이제 못했던 전투기들이 초기에 미국의 육군 항공 뭐 P-40 같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 뭐 다 P-47이나 뭐 나중에 센 엔진으로 이렇게 다 가리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제 엔진의 어떤 그 차이점이 이제 그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아직은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 J10을 바라보면서 J20도 그럴 것이다. 저거 스텔스라고 하는데 요즘 평론 나오는 게 신문 기사 나오는 게. 그리고 좀 다목적 전투기라고 한다면 이 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J10 같은 경우에는 약 6톤이 좀 채 못 되는 무장밖에 탑재를 못 한다. 그렇죠. 최대 한계 무장이 미국제 전투기처럼
딱 뭐 11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처리하면 한 최대 7톤 탑재하고 뭐 그런 거예요. 뭐 항속거리 문제라든지 전투행동 반경 문제를 예. 감안하면 이제 우리 여객기 민간인들 탈 때 사람 탈 때 이렇게 다 무게 중심 재가지고 연료 다 딱 맞춰서 채우는 것처럼 네네. 그런 계산법이 똑같이 적용되죠 군용기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DNA가 과거 러시아 전투기의 DNA가 이게 내려와서 옆으로 이제 붙은 거지 중국에도 그런 DNA 설계상의 문제 한계. 그러니까 연료 탱크 위치 뭐 설정하는 게 예.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이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 이 중에 또 제이텐을 당연히 몰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종사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제이텐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探지 능력도 좋고 기동성도 꽤 괜찮은데 네. 일단 무장 탑재량이 적고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좀 더 강한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좀 이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파키스탄은 그 선택의 여지가 중국제 전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량형 엔진을 이제 개량 엔진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고 할 거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추경으로 이제 봐야 되죠. 뭐 알게 들어 J10C 엑스포트 C 2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좀 얘기했던 대로 한 5번째 버전에서 뭔가 완성이 되는데 뭐 2형 같은 완전 순수한 2형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멀티로한 항속거리 연장되고 무장 탑재력이 더 향상되고 그다음에 공중 그 기동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타겟을 잡아서 제대로 때려 동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성능이 이제 보강되는 개량력을 또 이제 후속으로 도입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파키스탄 공군은 이제 미라즈 3, 미라즈 5를 유일하게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파키스탄 공군은 도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서야 뭐 10여 대를 이제 실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예. 갈 길이 멀고 해서 파키스탄 공군에 한해서는 이제 그런 좀 개량령이 서로 이제 면밀하게 의논돼서 거기 우선으로 이제 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원만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이집트에 바로 이 미국도 이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를 지금 이집트에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역설적으로 KF-21에 진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미국이 이스라엘만 줬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준 F-35를 줄 수가 없고 절대 줄 수 없잖아요. 아유, 못 주죠. 그러면 네. 일단 그 알파 제트를 대체하는 FA-50을 넣고 네네. 그다음에 뭐 개량용도 또 팔 수 있어요. 추가로 지금 폴란드 사양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상황이 급변하면은 이제 뭐 암남 그 구형 암남을 인티그레이션 해줄 수 있고 좀 구형 암남. 네, 기다려봐야 돼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얼마든지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집트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20년 동안 문제가 됐던 F-50의 에이사 레이더 못 달겠는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팬텀 스트라이크가 갑자기 딱 갖다 붙여 이게 된 것처럼. 그렇죠. 네,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려 보면은 네네. 지금까지는 아니죠. 네. 그러고 나다 보면은 또 이제 이집트를 달래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이 중동 지역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리하는 역할도 있으니까 사우디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또 어떤 외교적인 어떤 국제 외교적인 그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 전투기를 줘야 되는데 F-35를 절대 줄 수 없고. F-35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긴 전투기, 그렇게 비슷한 전투기가 뭐가 있습니까? KF-21. 그리고 그 엔진은 어느 나라 겁니까? 미국. 제. 예. 자기가 간접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전투기. 그러니까 만약에 돌변해서 이집트가 무슨 완전한 무슨 뭐 공산국가가 됐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F-50 엔진 F-404, 그다음에 KF-21에 F-414. 그 부품 공급 끊으면 걔는 이제 가동 안 되잖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노림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노림수구나.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네. KF-21이 이제 막 비행해서 완성돼서 네. 출고식 돼가지고 우리 공군에 이제 강릉 비행장 비행단에 배치되면 네. 이제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야 일로 와봐 여기 좀 더 팔아봐 내가 도와줄게 그게 이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은 되거든. 네네. 그렇게 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판매하게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엔진 내가 빨리 납품해줄게. 그동안 뭐 물류 공급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 빨리 개선해서 너 먼저 줄게 414 엔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올 수가 있죠 향후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FA-50이 빨리 양산이 돼야 돼요. 양산만 돼서 실제로 가동만 된다면은 개량형이. 예. 개량형. 맞습니다. 개량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석에서 자꾸 이게 뭐 뻥튀기 뉴스만 나오는데 실제 물건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개량형 KF-12 블록어는 일단 실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해야만 세일즈를 더 힘내서 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고 맞습니다. 더불어 이제 어떤 그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 또 물건도 팔고 수출도 하고 네네. 또 미국은 또 엔진 제작사니까 미국의 이익도 자기들이 보호할 수 있고 통제 컨트롤이 되고 네네.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될 수 있고 전투기 그렇죠. 하나로. 그러니까 네. 중국제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KF-21도 소개를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예. 없다. 예, 사라. 이거 사라. 어. 엔진은 우리 미국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가 이 PL형 FA50 PL 폴란드 버전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뭐 예. 올해 2024년 지금 9월인데 네, 연말까지는 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잘 못 보죠. 최소한 뭐 2월달 돼야만 라인이 형성돼서 음. 그 기골 네네. 들어서기 시작하는 게 내년 뭐 2월 상반기. 음. 예. 그러니까 몇 달 더 기다려야 돼요. F50 그 PL형이라든지 네네. 더 나가서 이제 또 뭐 2025년 말에 M형 같은 거 말레이시아 버전. 네네. 그게 이제 생산돼서 뭐 테스트 비행한다. 온갖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방사청 중심으로 뉴스가 이제 보도가 나오면은 네. 실제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일즈를 해서 결론은 이제 이집트도 낼 수가 있고. 예.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결론을 꼭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의 J10 이거 이집트 못 들어갑니다. 파키스탄 물량 네. 맞추기도 어려울 거예요. 파키스탄이 또 강력히 이제 빨리 달라고 하니까 인도 때문에 자기들 네. 대응하는 전투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파키스탄 우선 배정이 될 거예요. 수출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이집트는 그냥 말 그대로 애모요. 좀 서로 이제 양해각서 물건을 서로 이제 탐색전 여기서는 이 중국에서는 얼마에 파면 될까 얘네들이 옵션이 뭔가 서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거는 하다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 미국이 이제 개입하면 아유, 그럼요. 야 그거 사지 마. 그럼 내가 군사자금 FMF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대안이 있어. 저 한국에 KF-21 있잖아. F-50 개량용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해.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뉴스가 계속 이제 오락가락 왔다 갔다. 아니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 좋은 사례가 또 말씀드려서 아르헨티나. 이집트의 FA50 아니고 J10이래요. J10이 계약을 했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MOU라고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컨시더 뭐 하여튼 고려한다. 네네. 그런 명확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리고 걔들은 일단 간을 보게 해서 이집트도 던진 거죠. 그쪽에 전문지들 간복이죠, 간복. 유럽의 전문지들 요즘에 인터넷 전문지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통신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파원이 아닌 통신원. 통신원. 특파원과 통신원은 다릅니다. 네. 네. 특파원은 해당 국가에서 보내는 사람이고요. 네. 통신원은 해당되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합니다. 거기 어떤 소식이 있어 좀 알려줘봐. 건별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건별로 원고를 줘요. 건별로.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체에 들어간 분이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네. 그분도 그렇게 했었거든. 통신원이 내가 그래서 뭔지 정확히 알아요. 통신원과 특파원은 전혀 다른 거고요. 네. 아무튼 이 중국의 밀리터리 유튜버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게 아닐까요? 아르헨티나 때는 난리가 안 났었나?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중국 유튜버들이 우리의 J10 이것이 드디어 이집트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군수 지원 문제도 만약에 소량 도입하잖아요. 골 아플 거예요. 중국제. 어찌 됐든 이집트에는 이 중국산 전투기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FMF 자금도 끊길 수가 있어요. 다 이제 해군 전력만 유럽제, 서유럽제, 그러니까 독일제 잠수함, 뭐 프랑스제 호위함 네. 이게 골고루 다 사서 지금 전력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군력과 지상 그 장비들을 다 이제 개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스, MOU를 맺었다는 뉴스, 뭐 고려 중이다, 네. 검토 중이다 네. 그런 뉴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결정된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그 뉴스를 다시 뒤져보시면 대수도 어떤 규모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제 구형 그 F-16을 210여 대를 다 대체를 못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못 합니다. 못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원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원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딱 등에 업고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FA50이나 KF-21이. 그러네요. 예. 예, 미국산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의 어떤 자금으로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겠으니까. 그게 소위 FMF 여러 방식 중에 하나니까. 그 엔진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FA50이나 앞으로의 KF-21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거 이제 아닙니까? 대체품이 이제는 하이급의 F-35인데 그거를 이제 아무나 줄 수 있는 자기들이 이렇게 딱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하고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이건 있겠네요. F-16V 버전 3세대 F-16에 네. 대해서 키트 제공을 이제 어떤 군사원조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존에 이제 이집트 공군의 F-16 그 시리즈들이 대부분 옛날 거예요. 그럼요. 그 연식이 소위 자동차 말하는 연식이 네. 전에 이제 이 대만 공군의 96년부터 도입한 그 연식보다 더 오래 전에 받았던 것도 섞여 있고 해서 예. 기체 기고를 이제 어떤 좀
개량을 해도 오래 못 쓰는. 더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최종 정리를 이제 이집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FA50 기본형이든 개량형이든 이제 받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F-16V를 키트로 사고 또 일부는 직구매. 그래서 물론 다 군사 원조 자금을 이제 깔아놓고 네. 그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이제 F-16V 신규 생산 기체도 네네. 섞어야 되고 키트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기체들을 걸러내서 이제 현대화시키는 네네. 세 번째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2025, 26, 27, 28 이렇게 해서 그러면 2030년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 스텔시한 디자인의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보람의 전투기. 글로 바로 이제 직결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에 나갈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그런 사례는 긍정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사례는 튀르키예도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미국이 F-16V를 이제 키트나 이제 그렇죠. 신규 판매를 승인을 해서 네. 좀 가라앉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현재로서는 튀르키예 공군 중심으로 네. 그 S400을 갖다 버릴 테니 러시아제 S400을 갖다 버릴 테니까 전에 우리가 돈 지불했던 거나 그 F-35 좀 주세요. 미사일 갖다 버릴게요. 버릴게요. 네. 잘못했어요. 그게 최신 소식이에요. 다시 그 클럽에 가입을 하게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자존심이 그렇게 센데 결국은 이제 저기 양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거죠. 다시 원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전통적인 서방 측하고 했던 그 교류나 그 국제 관계가 이집트도 서방 측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그 경제 교류나 협력은 중국하고도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네. 결국에는 미국이 78년도죠.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렇게 손을 잡게 만든 이후에 네. 결국 이제 서방 측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 굳이 드린다면은 언젠가는 이 미국의 엔진 404, 414 이거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 국산 개발의 엔진 이 심장이 이 FA50과 KF-21에 들어갈 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은 KF-XX 가서는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40년대 후반이면은 그게 성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2024년인데 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양성하려면은 그 개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 엔진. 유학을 보내자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서요. 네, 아니 그냥 아주 전문적인 유학을 보내야 된다. 기술을 가서 습득하려면은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그게 오늘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전문적으로 그 기술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 로드맵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딱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연도는 뭐 2045년도 이후에는 이제 순수 국산 추력이 제대로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력을 뿜어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2040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유 있게 이제 그런 유학을 가서 배워하고 한국화 시키고 하려면은 만들어내려면은 네. 2045년 이후. 45년 이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 예. 예, 2045년 이후면 저희 안 대표님이랑 제가 그때까지도 이 방송 슈퍼소닉 TV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아유, 피디님 그게 문제입니까? 당장 뭐 몇 달 후에도 지금 뭐 참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때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어. 아니, 백진산 먹으면서 버텨보자고요. 저희 살다 보면은 산삼 먹으면서 건강 지키면서.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건강만 지켜서 네. 잘 어디 뭐 사고 안 당하고 있으면은 그때 네. 살아 있을 거예요. 예, 기회가 올 겁니다. 예, 그때도 뭐 저희만 나이 먹습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나이 드시죠? 맞습니다. 근데도 우리 국방에 관련된 전투기, 국산 전투기나 국산 순수 엔진은 로드맵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노력과 돈,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잘 받아오면은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기대가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이집트에 중국의 J10 들어간다? 아닙니다. 네. 감옥이었습니다. 아르헨티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KF-21 모자 주문하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벌써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예, 곧 3차 주문하신 물량도 바로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